윤석열 정부가 청년 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직 이대남들이 부들부들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윤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청년 일자리 예산 축소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옛날처럼 돈을 마구 퍼주는 방식에서 지원 방식을 바꾼 것이다라는 황당한 소리를 내뱉었다고 하는데요. 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장관은 정부의 내년도 청년 일자리 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지적에 대해 건전재정 기조 속 예산을 효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이지 청년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이라는 말장난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정부에서는 전체 고용률이 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청년 취업자 수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청년 일자리로 보면 월 평균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축소했다라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네, 이어 그런데도 내년도 청년 지원 예산은 대략 9,800억 원이 삭감이 됐다. 코로나 시기 이후 역할을 해왔던 청년 내일 공제나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국민 취업제도 예산이 각각 65%, 32.5%, 23.1%나 삭감됐다며 이유를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자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시적인 사업들의 경우 기간 만료에 따라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이다라며 그 외 청년들의 자산 형성 등의 사업들은 예컨대 금융위원회라든가 복지부 등 다른 부처에서 유사 사업이 있어 통합된 것이다.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 방향을 바꿨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내뱉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청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으면서도 뻔뻔하게 말장난이나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인데요. 네, 정부의 이런 행태를 보고 있는 이직 이대남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이직 이대남들은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과 김기현 국힘당 대표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오는 29일 열리는 시민 추모 대회에 불참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들을 열받게 만들고 있는데요. 네, 야당이 주도하는 정치 집회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면서 불참하기로 했다던데, 네, 정말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싶습니다. 네, 더 황당한 건 159명의 국민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 추모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불참하면서 박정희 추도식에는 윤 대통령과 국힘당이 나란히 참석한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욕을 먹고 있는데요.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에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국민 통합과 외연 확장보다는 극우 보수층 지지 확보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정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태원 참사 1주기에 추도제가 여러 개가 있는 것 같다. 서울광장에서 하는 추도제 성격에 대해 정치 집회라는 의견이 사전에 있었다. 1주기 당일 어떤 식으로 추모해야 하는지에 대해 협의해 가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네, 사실상 이태원 참사 추모는 안중에도 없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더 황당한 건 국힘 지도부는 박정희 추도식에 이어 노태우 2주기 추모제에도 참석을 했는데 네, 이날 두 대구 경북 출신 전직 대통령 추모 행사에 참석한 것을 두고 보수 결집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국민이 늘 옳다면서 민생이 제일 중요하다고 외쳐대더니 며칠 만에 국민을 개무시하면서 극우 이직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생쇼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런 꼴통들은 처음 본다. 그럼 그렇지, 니들이 달라질 리가 없지. 말뿐인 민생, 그럴 줄 알았다라는 댓글을 달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애초에 뭐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네, 불과 며칠 만에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정부와 국힘당을 보고 있으니 너무나 기가 찬 상황인데요. 네, 수많은 국민들이 사망했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 네, 내년 총선에서 꼭 심판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네, 정말 대한민국을 말아먹으려고 작정이라도 한 걸까요?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강조해온 반도체 설계회사 팹리스 지원 R&D 예산을 200억 가까이 깎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민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반도체의 미래로 불리는 팹리스는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 전 세계가 천문학적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스타팹리스 기업을 키우겠다고 공언한 윤 정부가 내년도 지원 예산 대부분을 삭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네, 또다시 말 따로 행동 따로 헛공약 논란과 윤석열 입벌구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국 반도체 사업은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치중돼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은 전 세계 3%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반도체 설계 회사인 팹리스의 시장 점유율은 고작 1%밖에 안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는 한국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합니다. 이런 편중을 해소해 시스템 반도체를 키우고 반도체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국가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시스템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보다 시장 규모가 약 2배 이상이고 무서운 속도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2030년에는 자본 규모가 4,231억 불에 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미국, 유럽은 물론이고 후발주자인 중국과 일본에서도 팹리스 투자에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에게는 국가의 미래 따위는 안중에도 없나 봅니다. 대선 공약에서 팹리스 지원책을 밝혔던 윤 대통령이지만 결국 돌아온 건 예산 삭감인데요. 팹리스 육성 예산은 올해 214억 5천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18억 2,300만 원으로 무려 91.5%나 삭감하면서 거의 남아있지도 않다고 합니다.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스타팹리스 30사업만 보더라도 첫 해인 올해 140억 원가량이 배정된 반면 내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은 18억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해온 국내 팹리스 업계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 소식을 접하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본인이 한 말을 안 지키는 사람은 살다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국가 중요 예산은 다 날려버리고 본인 해외 순방비만 올려대고 있는 윤석열 정부. 정말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다가 나라가 빠르게 망해가고 있습니다.